주상복합, 중년에게 좋은 선택일까? 장단점 총정리. 어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주상복합 산지 1년 만에 후회하고 있다오. 편리하다고 해서 샀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이제 와서 팔자니 손해고 살자니 불편하고 정말 난처하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주상복합으로 옮기는 중년층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 결정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아파트 단지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고 관리도 편하고 안전하고 이웃과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다 가까워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어지고 도심에서 편리하게 살고 싶어지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주상복합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고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으며 교통도 편리하고 무엇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상복합이 중년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화려한 광고와 분양사무소의 달콤한 설명만 듣고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주상복합에 살아본 중년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대학 선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60세에 은퇴하면서 과감하게 주상복합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을 살던 분당 아파트를 팔고 강남역 근처 주상복합을 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서 넓은 집이 필요 없었고 병원과 문화시설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도심에서 편리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들은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백화점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쇼핑이 편리하고 병원도 걸어서 5분 거리이며 지하철역은 바로 연결되어 있고 레스토랑과 카페도 건물 안에 있어서 나갈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관리도 철저하고 보안도 완벽하며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하고 나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는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아래층이 상가라서 낮 시간 내내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올라왔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나는 음악 소리가 들렸으며 새벽에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방음이 잘 되어 있다고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동이었습니다.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작동했고 그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점점 민감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조용할 때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와 진동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공기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량 매연과 음식점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 공기가 좋을 리 없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결국 창문을 거의 열지 못하고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관리비였습니다. 아파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 고급 시설 관리, 상가 공용 부분 유지비 등이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매달 내고 보니 부담이 컸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프라이버시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다 보니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로비에서도 건물 어디에서나 불특정 다수와 마주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끼리만 만났지만 주상복합은 외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은 1년을 살아본 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고, 아파트에서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 그립다고, 팔고 다시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손해가 커서 망설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배님처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상복합 생활에 만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동에 사는 한 할머니의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65세에 주상복합으로 이사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주상복합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넓은 아파트가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기는 했지만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고독했습니다. 이웃들도 각자 바빠서 교류가 없었고 혼자 집에 있으면 세상에서 홀로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으로 이사 온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로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북적했고 건물 안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백화점을 산책하듯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사올 수 있었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걸어서 갈 수 있었으며 문화센터 강좌도 건물 안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외롭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원하면 대화할 수 있었으며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음도 있고 관리비도 비싸지만 그것보다 편리함과 활기가 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조용한 아파트가 좋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살게 되니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더 좋다고, 주상복합은 혼자 사는 노년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사람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상복합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까요? 먼저 주상복합이 잘 맞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혼자 사는 분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은 경우 조용한 아파트보다는 활기찬 주상복합이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필요할 때 도움받기도 쉽습니다. 둘째는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쇼핑하고 사람 만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주상복합이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가까이 있어서 매일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음에 둔감한 분입니다. 소음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오히려 생활소음이 있는 것이 더 편한 분들에게는 주상복합의 소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관리비가 비싸고 주차비도 별도로 들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건강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자주 병원을 다녀야 하거나 응급 상황이 걱정되면 병원이 가까운 주상복합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주상복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째는 조용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소음에 민감하거나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면 주상복합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연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나무와 풀이 있는 단지, 산책할 공원이 있는 곳을 원하면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 단지가 낫습니다. 셋째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자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다면 주상복합은 맞지 않습니다. 넷째는 관리비에 민감한 분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관리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덜하기 때문에 주상복합의 활기가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주상복합과 아파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주상복합의 편리함도 매력적이었지만 평생 조용한 환경에서 살아온 터라 도심의 소음이 걱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고 후 만족하고 계십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머니는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주상복합을 선택했고 2년째 매우 만족스럽게 살고 계십니다. 소음도 있고 관리비도 비싸지만 편리함과 활기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광고가 멋지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모델하우스만 보지 말고 실제로 완공된 주상복합에 가서 하루 종일 머물러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각각 다른 시간대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지,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그 주상복합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실제로 살아보니 어떤지, 만족스러운 점과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생각해보십시오. 주상복합은 평생을 살 집입니다. 한두 해 살다가 옮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화려한 괴간과 편리함만 보지 말고 실제 생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십시오. 주상복합은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편리하고 세련되고 모든 것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시끄럽고 비싸고 프라이버시가 부족합니다. 이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성향과 비교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상복합이든 아파트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완벽한 보금자리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